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죠. 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테슬라 푸시,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이제 지지적인 발언, 본인도 모델 S 빨간색 울트라 레드죠, 그걸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확실히 테슬라에 대한 지지 성명, 미국 기업이니까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대비돼서 이걸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이죠. 전기차를 그렇게 밀어준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 GM 험머 EV는 별로 못 팔았습니다. 거의 못 팔았는데, 그때마다 기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떠냐는 질문에 참 회피를 했는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의무적인 사항은 이제 폐지했고, 그걸 폐지하겠다는, 이제 아예 이제 금액까지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백악관에서 테슬라를 보여주면서 이거 사라고 이거 홍보도 해주시고, 참 재밌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던 대통령은 정작 전기차 1등이었던 테슬라를 옹호해주지 않았고, 지금 기름 덮으라는 대통령은 현재 테슬라를 사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참 세상 요지경이고,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친환경이냐 보다는 현재 이제 트렌드가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힘들 거지만 나중에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사인들도 주긴 했지만, 요즘 주식의 이런 낙폭을 보면 저 큰 기업이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슬라 차량들을 다 이렇게 사고, 10년 전 FSD도 다 사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FSD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계속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거기다가 저희 동네는 그런 뜨거운 눈초리는 느껴지지만 최근 뉴스에 이제 테슬라를 보이콧한다고 이제 폭력이라든지 불을 지른다든지라는 행위가 있는데, 참 극단으로 다다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나 참 폭력은 나쁘고,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재물에 이렇게 파손이라든지 그런 데미지를 입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거는 테러가 맞죠. 테러가 맞고, 부디 참 양쪽에서 좀 뭔가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기미는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다루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여전히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보니까 중국 굉장히 잘합니다. 배터리에 사실상 이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상당하고요. 중국 배터리 무시 못합니다,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실리콘이 사실상 도핑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안 늘리면서 지금 용량이 엄청 늘고 있죠. 몇십 %씩 늘고 있고, 중국에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럴 위험성도 있기는 하죠. 중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려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요. 이미 중국산 스마트폰의 충전 속도를 보면 100W가 넘는 것들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도핑해서 에너지 덴시티를 더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에노드 측에서. 이제 그래파이트에다가 실리콘을 넣으면. 근데 이게 부피 팽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핑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는데, 이게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배터리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걸 이제 나노 스트럭처라든지 카본 나노 튜브라든지 그거를 묶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논문에서 이미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미 숱하게 나오던 건데, 그걸 이미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미 8000mAh까지
굉장히 얇은데 지금 갤럭시 S25 울트라가 한 5000mAh인가요? 와, 근데 이제 배터리 사이즈를 늘려서 이게 정말 중국식이죠. 반도체 효율을 아직 올리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터리 기술을 올리고 그럼 더 오래 쓸 수 있고 충전도 빨리 하고 그리고 전고체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요. 스마트폰부터 먼저 쓸 겁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전고체가 그렇게 좋고 뭐 이제 막 이렇게 곽광을 받는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부터 쓰고 널리 쓰이면은 이게 전기차 배터리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어딘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전기차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오가네 이러면서 막 벌써 시장이 빵 터지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을 보시면 벌써 스마트폰에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애플이 저전력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애플 실리콘을 위시로 거기다가 이런 실리콘 카본, 그러니까 그래파이트에 실리콘 도핑하는 기술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게 이미 중국에서 널리 점점 이제는 안정화돼 가는 것 같고 이게 애플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야, 정말 잘하면 40시간, 50시간도 돌파하는 스마트폰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주자는 애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정말 실리콘 기업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냥 분위기를 들어보면 애플 실리콘은 지금 애플 내부에서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부서들,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워낙 중국이 잘해서요. 옛날엔 중국을 좀 코치하는 수준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그냥 받아 쓰는 수준인데 근데 실리콘 쪽은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좀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애플 실리콘은 사실상 커스텀 칩이죠. 자체 AP뿐만 아니라 이제 M1, M2, M3, M4까지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쓰냐에 따라 다른데 인퍼런스, 추론에 있어서 엔비디아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저는 지금 범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 얘기도 아니고 기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 딥시크가 나오니까 M3 울트라 맥 스튜디오에 보면은 딥시크 R1이 파라미터 이게 딱 M3 울트라 맥 스튜디오에 이게 다 돌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GPU에는 근데 연계하면 결국 되긴 하는데 결국 어떤 추론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과 어떤 모델을 돌리냐에 따라서 애플의 커스텀 칩이죠. 사실상 이게 커스텀 칩인 거죠. 제가 커스텀 칩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커스텀인 겁니다. 거기다 애플이 자랑하는 유니파이드 램.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맥을 사실 때 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되게 돈을 많이 줘서 이거 진짜 애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쓸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도 맞긴 한데, 근데 애플의 그 유니파이드 램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이제 많은 유저 타겟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벌써 추론이라든지 특정 모델, 아주 이 쪼개기 모델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맥에서 돌릴 수 있고 이거를 벌써 맥 몇 개를 묶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돌다 보니까 좀 화제가 돼서 기사로도 나고 추론에 있어서 그리고 워낙에 애플이 온 디맨드 디바이스라든지 추론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점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점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이거 실리콘, 애플 실리콘을 위시한 이게 정말 반도체 기업이다. 근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밑에 하드웨어까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참 할 게 많죠. 여전히 애플은 할 게 많습니다. 뭐 폰이 좀 안 팔리면은 좀 쉽지 않겠죠. 테슬라와 같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탈바꿈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게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예전에 보면은 모델을 그 밑바닥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하는 데는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고 이건 미국이나 할 수 있으니까 중국도 사실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도체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론 시장에 있어서는 다른 새로운 참여자들이라든지 좀 작은 나라나 기업들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 그러는데 여기도 박 터집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AMD, 인텔, 애플도 커스텀이죠. 구글도 TPU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뭐 메타나 아마존도 이미 하고 있다 그러죠. 여기도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미국 기업 말고는 별로
구멍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도 벌써 슬슬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예, 여기도 박 터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좀 이런 설계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잘 갖추고 있었으면 이럴 때 빨리빨리 대응해서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런 부분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아쉽다라는 거죠. 정말 요즘은 이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애플 실리콘, 예, 무섭다. 맥민이나 맥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엔비디아가 위험하다. 이 제목은 엔비디아가 막 좀 이걸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렇게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달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시장이 다릅니다. 여전히 엔비디아는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이런 커스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엔비디아, 그래서 막 엄청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도조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이 가는 투트랙,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도 박 터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런 인공지능이, 예, 앞으로의 다시 한번, 예, 미래고, 테슬라도 그걸 잘 준비하고 있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도저를 통해서 투트랙이죠. 그것만이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줄 수 있고,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테슬라의 다시 한번 돌파구이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지만, 물론 텍사스에도 공장이 크니까, 텍사스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텍사스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 지지자들이 아직은 그 코어 지지자들의 색깔이 다른데, 예, 당분간은 초반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후반기에 가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로보택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로보택시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붙게 되면요, 효율성이 그냥 늘어납니다. 그냥 그 차량 쉐어 서비스 하지. 지금 왜 그 플레이어가 없습니까? 그 우버와 같은 앱과 서버라든지 그걸 구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테슬라는 생각보다 쉽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라이드쉐어라든지 이런 것들, 화물이라든지를 요소요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제한적으로는 전 지금 수준이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반기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회사에 대한 비전, 희망, 그런 것들은 좋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제 숫자가 줄었지만, 소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당분간은 타격이, 이건 참,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 도지라는 부서가 칼잡이인데, 정말 많이 자르고 원성을 들을 거를 어떤 정치인도 안 할 거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누구도 안 할 일을 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런 일을 그냥 사실 돈을 뿌리고,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두고 보면 알겠죠. 지나고 나면 시대가 판단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누구도 안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